콘서트장 안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는 표현으론 부족할 것 같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형광봉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열기가 제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야. 집을 나서기 전 딸아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5살 우리 딸은 요즘 제일 핫하다는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방에는 포스터가 가득했고 매일 밤 그들의 영상을 보며 깔깔거렸죠. 저랑은 고작 25살 차이라 친구처럼 지내는 딸이었어요. 아마 제가 23살에 결혼해서 일찍 엄마가 됐기 때문일 거예요. 같이 가자. 엄마, 제발. 딸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티켓팅은 정말 전쟁이었어요. 딸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필사적으로 클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휴대폰으로 함께 도전했죠. 하지만 결과는 좌석이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배정되었습니다. 딸은 1층 스탠딩 구역, 저는 2층 좌석이었어요. 괜찮아, 엄마. 콘서트장까지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40살 여자가 아이돌 콘서트에 가는 것도 어색한데 딸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 민망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혼자 2층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10대 혹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335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베이지색 블레이저에 청바지. 갤러리에서 일할 때 입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는 너무 달랐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관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선글라스에 목까지 올라오는 스카프, 그리고 귀까지 푹 덮는 모자까지. 9월 말에 날씨가 선선하다고는 해도 실내에서 저렇게까지 가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마치 007 영화에서 튀어나온 스파이 같았습니다. 혹시 유명인인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유명인이라면 저런 일반 좌석에 앉을 리 없잖아요.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꺄!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몸을 움찔했죠. 무대 위에 멤버들이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음악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무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조명과 영상, 그리고 칼군무를 추는 멤버들. 왜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노래가 바뀌고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새 박수를 치고 있었죠.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신나게 박수를 치다가 옆으로 살짝 비틀거렸는데 옆자리 그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민망했지만 이내 다시 무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였어요.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무대가 제대로 보이기는 할까? 몇 번 더 박수를 치다 보니 또 한 번 그 사람과 팔이 스쳤습니다. 아, 또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다시 사과했어요. 그 사람도 선글라스 너머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카프 너머로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콘서트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물론 가사는 하나도 몰랐지만요.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정도였죠. 옆자리 그 사람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콘서트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대 위 멤버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앵콜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후, 저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서 있었던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딸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밌었어.
출구에서 만나자. 딸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엄마 최고. 지금 나갈게. 저는 웃으며 가방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최고였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는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었어요. 응,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딸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비록 어색했지만 함께 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죠. 샤워하고 올게. 엄마, 딸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랑 립스틱, 손수건. 하나씩 꺼내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방 안쪽에 숨어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뒤적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어요. 아, 진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잃어버린 걸까? 콘서트장에서. 아까 신나게 뛰면서 응원할 때 주머니에서 빠졌나? 지갑 안에는 신분증이랑 명함, 카드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특히 명함에는 제 갤러리 주소랑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제발 누가 주워서 연락 주면 좋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콘서트장 분실물 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주말 내내 분실물 센터에 문의했지만 제 지갑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 수 없이 카드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공간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벽에 걸린 작품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이 늘 좋았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단골 고객 한 분이 오시기로 했고 오후엔 신진 작가와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 목까지 올라오는 스카프, 그리고 귀까지 푹 덮는 모자. 콘서트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로 봐선 꽤 젊은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온 걸까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제 지갑이었습니다. 어머, 저는 깜짝 놀라며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맞았습니다. 제 지갑이 확실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콘서트장 제 좌석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명함이 있길래 찾아왔어요. 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엄청 찾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당연한 일한 건데요. 그는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가 정중히 거절하려는 순간 갤러리 안쪽 벽에 걸린 작품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혹시 둘러봐도 될까요? 네? 아, 물론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갑 돌려주러 온 줄 알았는데 작품에도 관심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갤러리 안을 걸었어요. 하나하나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봤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 어디를 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니 진지하게 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 작품. 마음에 드는데요. 그가 한 추상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진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파란색과 회색이 어우러진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림이었죠. 좋은 선택이세요. 이 작가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저는 갤러리스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거 살게요. 네? 정말요? 너무 빨리 결정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가격도 안 물어봤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작품도 더 있나요? 여기 전시된 것 말고요. 아, 창고에 몇 점 더 있긴 한데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갤러리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사진 찍어야 하나? 창문 쪽에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그 남자가 갑자기 몸을 살짝 돌렸어요. 창문 쪽을 등지는 자세였죠. 저기,
그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창고, 지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요? 네. 가능하면 지금 바로요. 밖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어요. 창고가 좀 멀긴 한데 차로 외곽까지 나가야 해요.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차를 타고 가도 될까요? 당신 차예요. 제 차요? 조금 이상했지만 지갑도 돌려받았고 작품도 살 거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뒷문으로 나가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갤러리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제 차는 바로 옆 주차장에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저는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젖힌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누운 자세가 되었죠. 저기, 죄송해요. 이렇게 안 하면 박혀볼까 봐서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아까 그 수군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이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인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그는 여전히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움직이지 않았죠. 가끔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적했어요. 도심을 벗어나니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들이 많아졌죠. 다 왔습니다. 창고 앞에 차를 세웠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전시하지 않는 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여긴 사람이 없어요. 편하게 계셔도 돼요. 제 말에 그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내렸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벽에 기대어진 작품들이 보였죠. 차라도 한잔 하시죠. 설명은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저는 간이 테이블에 전기포트를 올렸습니다. 늘 여기 와서 작품을 정리할 때 차를 마시곤 했거든요. 그가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도 내렸어요. 하지만 선글라스는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갤러리에서 일어난 일 말씀이시죠? 네, 차를 건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젊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 아이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본 그룹은 아니고요. 저도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다른 그룹의 멤버예요. 다른 팀들은 어떻게 무대를 만드는지 궁금해서 관객 입장에서 보러 갔던 거였어요. 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무대를 관찰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제 옆자리에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당신이 앉으신 거죠? 처음 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어색해하시면서도 즐기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기 좋았어요. 순수하게 즐기시는 모습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제 이름은 영준이에요. 23살이고요. 23이라니. 저보다 17살이나 어렸습니다. 저는 서윤이에요. 40살이고 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아요. 명함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영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궁금했어요. 다른 팀들은 어떻게 무대를 만드는지, 관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대 위에서만 보다 보니까 객석에서 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변장하고 간 거예요. 혼자서요. 영준의 목소리에 묘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혼자요? 네. 멤버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외로우세요? 제 질문에 영준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얼굴에 써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나 봐요. 괜찮아요.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제 말에 영준이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네. 외로워요. 어렸을 때부터 쭉요. 영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제가 5살 때요. 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 뒤로 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니는 절 정말 사랑해 주셨지만 가난하셨거든요. 저도 어렸지만 그걸 알았어요. 영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오디션을 봤어요.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 기획사를 찾아다녔죠. 그래서
한 기획사에 합격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반대하셨어요. 공부해야 한다고요. 영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랐어요. 제발 한 번만 해보게 해달라고. 성공하면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고등학교는 거의 학교 밖에서 보냈어요. 연습실이 제 학교였죠? 친구도 없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심한 연습생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것도 복잡했어요. 친구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였거든요. 같은 팀으로 데뷔할 수도 있지만 한 명만 탈락할 수도 있고. 지금 멤버들은요? 지금은 좋아요. 정말 가족 같아요. 하지만 영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습생 때 친하게 지냈던 애들 중에 데뷔 못한 애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래요. 저는 그의 어깨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는 더 외로웠어요. 영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 알아봐요.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디서든. 처음엔 신기했어요. 제가 유명해졌다는 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저 영준이가 아니라 아이돌 영준이라는 걸요. 영준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길에서 팬들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요.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런 말밖에 못해요. 제 진짜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죠. 영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콘서트에서 당신을 봤을 때 신기했어요. 저요? 네. 아이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리둥절하게 즐기고 있는 사람. 어색해하면서도 즐기려고 애쓰는 사람. 제게 관심도 없는 사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어요. 순수하게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주었을 때 영함을 봤어요. 갤러리 운영하신다고요. 궁금했어요. 어떤 분일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찾아오신 거군요. 네. 솔직히 작품도 좋지만 당신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준의 솔직한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랑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3세 결혼했어요. 너무 어렸죠. 영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남편을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그리고 바로 임신했죠. 아, 네. 24세 엄마가 됐어요.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거나 취직 준비할 때 저는 기저귀 갈고 있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예쁜 딸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힘들었나요? 힘들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둘 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육아로 지쳤어요.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죠. 영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했어요. 딸이 5살 때요. 아, 그때 느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온전한 엄마도 아니고 그냥 혼자인 사람. 저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결혼하면서 포기했었어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영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쉽진 않지만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딸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요. 부럽네요. 영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요. 될 수 있어요. 아직 젊잖아요. 그렇겠죠? 영준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친구와 대화하는 게 편했어요. 자연스럽게 통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서윤 씨, 영준이 작품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들 제 집에 걸면 어떨까요? 좋죠. 어떤 스타일 집이세요? 모던한 스타일이에요. 넓은 거실에 큰 창문이 있고 영준이 설명하는 걸 들으며 저는 적합한 작품들을 추천해줬습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차분한 색감이라 모던한 인테리어랑 잘 어울릴 거예요. 좋네요. 이것도 살게요. 또요? 벌써 3점째인데. 괜찮아요. 돈은 있으니까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배송하고 나서 작품 위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작품 위치요? 네. 어디에 걸어야 예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문가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서비스도 하긴 하는데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준의 눈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배송 날짜 잡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준은 종종 갤러리에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차림이었어요. 선글라스, 스카프, 모자.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오늘은 무슨 작품 보러 오셨어요? 제가 웃으며 물으면 영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왔어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심심해서요. 그래요? 그럼 새로 들어온 작품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작품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갤러리 안 작은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요즘 어때요? 바쁘세요? 네. 다음 달 콘서트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영준이 웃었지만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네. 그래서 가끔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편해져요. 영준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 가요? 네. 조용하고 그래서 그냥 영준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환영이에요. 감사해요, 서유 씨. 어느 날 영준이 갤러리에 왔을 때였어요. 서유 씨. 다음 달에 저희 콘서트 있어요. 아, 그래요? 티켓 드릴게요. 딸이랑 같이 오세요. 네? 안 돼요. 티켓이 얼마나 귀한데. 괜찮아요. VIP 석으로 드릴게요. 좋은 자리로요. 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번에 좌석 떨어져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같이 앉아서 보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서윤 씨가 보러 와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영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히 받을게요. 좋아요. 딸이 좋아하시겠다. 영준이 신나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순수한 청년 같았어요. 며칠 후 작품 배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영준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역시 인기 아이돌이구나. 배송 날, 저는 작품들을 챙겨 영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준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선글라스도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햇살이 쏟아지는 공간. 정말 멋진 집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생활감이 없었죠. 혼자 사세요? 네. 멤버들이랑 숙소도 있긴 한데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영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작품 위치 정할까요? 네. 우리는 함께 작품들을 하나씩 벽에 대보며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어때요? 조명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오른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작품을 걸고 나니 집이 훨씬 따뜻해 보였어요. 완벽해요. 영준이 만족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집이 집 같아졌어요. 영준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데 집 같지 않았다니.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윤 씨, 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편해요. 서윤 씨랑 얘기하면요. 저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같아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편한 친구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통하면 되는 거죠. 영준이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겠죠? 물론이죠. 갤러리에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준이라는 친구. 참 특별한 친구네.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운 친구. 아이돌이지만 평범하고 싶은 친구.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엄마, 진짜야? 진짜 VIP석이라고? 딸아이가 티켓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 진짜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는 분이 주셨어. 누구? 누가 이런 걸 줘? 갤러리 고객분이야. 저는 자세한 설명은 피했습니다. 영준이라는 아이돌이라는 걸 말하면 딸이 더 궁금해할 테니까요.
우와, 대박, 엄마 최고.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콘서트 당일, 저와 딸은 설레는 마음으로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 옆에 앉는 거지? 응, 걱정 마. VIP석은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무대가 잘 보이는 곳이었죠. 와, 여기 진짜 좋다. 딸아이가 신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멤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준이 보였어요. 무대 위의 영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춤을 추는 모습. 갤러리에서 보던 조용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내 최애야. 딸아이가 영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응?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영준이 완전 멋있지 않아? 딸아이가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의 영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잠깐 우리 쪽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웃은 걸까요? 아니면 팬들에게 웃은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콘서트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딸아이는 내내 환호하며 즐거워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무대 위의 영준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오늘 진짜 최고였어. 딸아이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영준이 우리 쪽 자주 본 것 같지 않아?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착각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우리 쪽 봤어. 설마 팬들 다 보는 거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갤러리에 영준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셨죠? 영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무대에서 서윤 씨 보이니까 힘이 났어요. 영준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딸이 저를 최애라고 했다고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준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왠지 이상하네요. 뭐가요? 딸이 절 좋아하시는데 제가 딸 엄마랑 친구라는 게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냥 복잡하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윤 씨, 영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요즘 자꾸 생각나요. 뭐가요? 서윤 씨가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캐주하다가도 연습하다가도 자기 전에도 자꾸 서윤 씨 생각이 나요. 영준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준 씨, 이상하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갤러리에 가고 싶은지, 왜 서윤 씨랑 얘기하고 싶은지. 그건. 알겠어요, 이제. 영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서윤 씨를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준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우린 그냥 친구예요. 영준 씨가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영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확실해요. 서윤 씨를 좋아해요. 영준 씨는 아직 젊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영준 씨보다 많이 나이가 많고 딸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영준 씨가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준 씨는 인기 아이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영준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안 주세요. 뭐요? 제가 증명할게요.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요. 영준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준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영준이 좋았습니다. 갤러리에 올 때마다 설레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직업, 딸, 그리고 세상의 시선.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영준은 여전히 갤러리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고, 영주는 그런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죠. 서윤 씨, 네? 오늘 제 집에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응? 작품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서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영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영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를 바꾸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침실 쪽에 하나 더 걸고 싶어요. 영준이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품 위치를 정했습니다. 여기 어때요? 좋네요. 작업을 마치고 저는 가방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때 영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 씨, 영준 씨, 한 번만요. 한 번만. 영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너무 좋았습니다. 영준의 입술이 따뜻했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영준이 저를 침대 쪽으로 천천히 이끌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영준을 밀쳤습니다. 서윤 씨, 이러면 안 돼요, 영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준의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서윤 씨도 느꼈잖아요. 방금 그 키스에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영준 씨, 저는 영준 씨를 좋은 친구로 생각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준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서윤 씨, 영준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영준은 갤러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키스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영준의 따뜻한 입술, 그의 품, 그의 숨소리. 이게 맞는 거야. 우린 어차피 안 되는 사이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 씨, 다음 달에 월드 투어 있어요. 유럽이랑 미주 쪽으로 돌아요. 콘서트 끝나고 멤버들이랑 여자친구들이랑 다 같이 휴가 가기로 했어요. 수영장 있는 프라이빗 빌라에서요. 서윤 씨도 같이 가요.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같이 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솔직히 저도 영준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 키스 이후로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갤러리 일정 조율해 볼게요. 가능하면 연락드릴게요. 출국 전날 저는 딸과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해외 출장 다녀올게. 출장, 어디로?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럽 쪽이야. 갤러리 관련 일이고. 아, 그래. 알겠어. 은서는 내가 잘 돌볼게. 고마워. 딸에게도 설명했어요. 엄마, 한 달이나? 응. 미안해. 은서야. 괜찮아. 엄마 일 중요하잖아. 아빠랑 잘 지낼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거짓말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영준을 만났습니다. 물론 따로 만났어요. 영준은 멤버들과 함께 출국했고 저는 혼자 다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유럽에 도착하니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영준의 콘서트는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객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끝난 후 영준이 예약한 프라이빗 빌라로 향했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넓은 수영장,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 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준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다른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자친구들도요. 저는 그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20대였습니다. 젊고 예쁘고 화려한 여자들. 긴 생머리에 늘씬한 몸매, 밝은 미소. 저와는 너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와 딸들 같았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여자친구와 저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그들의 표정이 어울리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한 여자친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언니라니.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저희도요. 언니는 친구 따라오신 거예요? 아, 네, 뭐 그렇죠.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완전 멋지시다. 저희는 다 남자친구들 따라왔는데요. 네. 대화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26, 7쯤 되어 보였어요. 화려한 수영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었죠. 저희 수영하러 갈 건데 언니도 같이 가실래요? 아, 저는 좀 쉬다가 갈게요. 네. 그럼 나중에 봐요. 그들이 수영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윤 씨, 불편하시면 말해주세요. 제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모두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멤버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들, 그리고 저. 오늘 콘서트 진짜 대박이었어. 한 여자친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맞아. 특히 마지막 무대? 오빠 진짜 멋있었어? 그들은 콘서트 얘기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오늘 콘서트 보셨어요? 한 여자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어땠어요? 멋있었죠? 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준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테이블 아래에서요. 저는 그의 손을 느끼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초라해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다들 웃으며 즐거워했죠. 저는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준도 수영장에 있었어요. 멤버들과 장난치며 놀고 있었죠. 가끔 제 쪽을 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왜 안 들어오세요? 한 여자친구가 수영장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재밌게 놀아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너무나 외로웠어요.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은 저기서 행복해 보였어요.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준을 불렀습니다. 영준 씨, 얘기 좀 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는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저, 먼저 돌아갈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갤러리 일이 생겨서요. 거짓말이에요. 영준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영준 씨 친구들, 여자친구들 봤죠? 다들 젊고 예쁘고. 저랑은 너무 달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어제 하루 종일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마치 엄마가 애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 씨, 영준 씨는 몰라요.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요. 저 사람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 눈빛이었어요. 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들 서윤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만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영준 씨, 우린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실을 봐요. 영준 씨는 23이에요. 저는 40이고요. 영준 씨 친구들, 여자친구들은 다들 20대예요. 저만 이상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영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중요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돌이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귄다. 저 여자 뭐야, 철없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을 들을 거예요. 전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전 신경 쓰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준 씨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영준 씨한테 짐이 될 뿐이에요. 아니에요. 영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 씨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요즘 곡을 쓰고 있어요. 영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곡이요? 네. 서윤 씨를 위한 곡이에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곡을 쓰고 있어요. 서윤 씨 생각하면서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서윤 씨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영준 씨, 그런데 서윤 씨가 이렇게 떠나시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영준 씨. 하지만 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영준 씨를 사랑하니까요. 처음으로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준 씨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요. 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준 씨는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 영준 씨한테 방해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영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윤 씨는 방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준 씨가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행복에 제가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윤 씨,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미안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아주었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5년 뒤에요. 영준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5년 뒤에 저랑 서윤 씨 둘 다 솔로면 그때 다시 만나요. 그때 진지하게 사귀어 볼래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뒤면 전 28, 서윤 씨는 45이에요. 그때도 나이 차이는 똑같지만 영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요? 네. 5년 뒤에 우리 둘 다 솔로면 그때 다시 만나요. 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뒤엔 영준이 저를 잊고 있을 거라는 거요. 더 젊고 예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영준은 방문 밖에 서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항까지 같이.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 찍힐 수도 있잖아요. 영준 씨는 여기 남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택시 불렀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작별 인사해요. 영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 씨. 영준 씨,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준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서윤 씨. 저도 사랑해요.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윤 씨. 영준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준은 앞으로 더 빛날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5년 뒤, 영준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5년 뒤엔 영준이 저를 까맣게 잊고 있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게 영준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갤러리 일을 하고 딸을 키우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영준 생각이 났습니다. TV에서 그를 볼 때마다, 유튜브에서 그의 영상을 볼 때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영준은 날이 갈수록 더 유명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역시 제가 없는 게 맞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갤러리를 운영했고 딸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엄마, 나 이제 영준 오빠 팬 아니야.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왜? 이제 다른 그룹 좋아해. 영준 오빠는 옛날 일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다들 잊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준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년이 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이 다 돼가네. 영준과의 약속. 5년 뒤에 둘 다 솔로면 다시 만나자는. 하지만 영준은 아마 잊었을 거예요. 그 약속을요. 저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이 되던 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그 목소리.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영준 씨. 네, 저예요. 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이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약속, 기억하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아직도 솔로예요. 서윤 씨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서윤 씨, 맞나요? 지금 당장요.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갤러리 앞이에요. 영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요? 네, 차 가져왔어요. 제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익숙한 차림의 남자가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 스카프, 귀까지 덮는 모자. 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직원에게 갤러리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영준이 저를 보자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영준도 운전석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가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영준이 제 쪽을 쳐다봤어요.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영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5년 전 그 집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영준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영준이 모자와 선글라스,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5년 만에 본 그의 얼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생겼고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영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영준도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영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갤러리 일하고 딸 키우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준 씨는요? TV에서 많이 봤어요. 점점 더 유명해지시던데요. 네, 바쁘게 지냈어요. 영준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심한 서윤 씨 생각은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5년 동안 연애는 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영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요? 네, 한 번도요. 왜요? 영준 씨,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좋은 사람은 많았죠. 하지만 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오늘을요? 영준 씨,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영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한 약속했잖아요. 5년 뒤에 만나기로요. 저는 영준 씨가 잊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젊고 예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잊을 수 없었어요. 영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서윤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윤 씨는요? 영준이 물었습니다. 저도 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TV에서 영준 씨 볼 때마다, 유튜브에서 영준 씨 영상 볼 때마다 보고 싶었어요. 그럼 영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나이 차이, 영준 씨 직업,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알아요. 영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비밀로 해야 할 수도 있고 자주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럼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영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랑 함께라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영준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밀 연애였어요. 영준은 바쁜 스케줄 사이사이 시간을 내서 갤러리에 찾아왔고 가끔은 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녹화 어땠어요? 제가 물으면 영준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윤 씨 보니까 다 풀렸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있거나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행복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진짜?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좀 어려. 얼마나? 17살. 17살. 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나보다 8살밖에 안 많은 거잖아. 저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고. 누군데? 직업이 뭐야? 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돌이야. 네? 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돌? 누구? 이름 뭔데? 영준이. 영준이. 딸이 소리쳤습니다. 설마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 영준 오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헐, 대박. 진짜 대박이다. 화났어. 아니, 화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완전 멋진데?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영준 오빠랑 사귄다니.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콘서트장에서의 만남, 지갑을 찾아준 일, 갤러리에서의 시간들. 우와, 완전 드라마 같다. 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좋아해? 응, 정말 좋아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준 오빠 집에 초대해줘. 사인 받고 싶어. 야. 저는 웃으며 딸을 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준 씨, 딸한테 말했어요. 정말요? 뭐래요? 응원해준대요. 다행이다. 영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서 만나고 싶어요.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곧 시간 맞춰볼게요. 일주일 후, 영준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물론 철저히 변장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은서 씨. 영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딸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약속할게요. 영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딸은 영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영주는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오빠, 나중에 콘서트 티켓도 주실 거죠? 딸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제가 딸을 나무랐지만 영주는 웃었어요. 물론이죠. 좋은 자료 드릴게요. 완전 좋다. 엄마, 영준 오빠 완전 괜찮은 사람이야. 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영준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 좋은 아이네요. 영준이 말했습니다. 네, 제 자랑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 네, 행복해요. 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서윤 씨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게 꿈만 같아요. 저도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연애지만 영준 씨랑 함께라서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네, 약속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영준의 스케줄 때문에 몇 주씩 못 만날 때도 있었고, SNS에서 영준의 열애설이 돌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서윤 씨, 그거 다 루머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준은 항상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고 저도 영준을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영준과 저는 그의 집 거실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응?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영준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서윤 씨랑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영준이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콘서트장에서요. 당연하죠. 얼굴을 칭칭 감고 있던 수상한 사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윤 씨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지금도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준이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준 씨, 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연애였습니다. 세상에 숨어야 하는 관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서윤 씨, 뭐 생각해요? 영준이 제 뒤에서 안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얘기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이요. 좋은 얘기죠? 네, 정말 좋은 얘기예요. 저는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영준 씨랑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이렇게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영준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비밀 연애. 쉽지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이 뭐라 하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은밀하지만 진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영준과 나, 우리 둘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